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문제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10문제를 낸 게, 삼방식 6방법,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파트, 저번에 이렇게 우리가 34회 때 나온다면은 한 6에서 7문제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저번 주에 2문제 나오고 올해 요번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계산기 갖고 오셨나요? 계산기. 그래서 감정평가의 계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를 총 할 거야. 전체 등을 다 할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은 테마 저번에 어디 할 차례냐면 15페이지로 가시면 15페이지로 가시면 여기 35 할 차례 맞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게 한 2문제면 올해 요번 주는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본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3방식이라는 건 방식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3개 있고, 방법이 몇 방법? 7개 방법이었던 거죠. 찾으셨죠?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가격을 구하는 게 4개가 있고요. 임료를 구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럼 합쳐서 몇 개죠? 7개. 그래서 이제 외우시면은 여기 암기법에 보시면은 원수 거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부끼리 이제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이제 부동산 소유가 자기 거라고 막 원수 거라고 이제 자기가 그래요. 따라서 원수 거공. 그러면 원수 거공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가액을 얘기합니까? 가액. 그럼 임대료는 여기 보시면 적분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적분임은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적밖에 없어. 그래서 막 싸워야 돼. 따라서 적분임. 적분임. 원수공은 임대료고 적분임, 원수공은 가액이고 적분이 뭐다? 임대료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따가 시험에 나올 때 만약에 원가법이 임대료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적산법이 가액이라면 안 되거든요. 이걸 좀 잡아줬으면 해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요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몇 방식이 있었죠? 3방식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얘네들이 삼방식이라는 자체가 이게 어떤 성이냐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원가 방식은 무슨 성이라고 돼 있죠? 비용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필이 부동산이라면 이걸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원가가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약속을 한다면 원가 방식은 나오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비용성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다가 또 그 차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피로회복제의 원비디라는 거 아시죠? 원비? 다음에 원비. 괜찮아요, 이거? 만들었는데. 그럼 원비예요, 원비. 원가 방식은 뭐다? 비용성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비교 방식은 시장성을 얘기해요. 무슨 성을 얘기한다? 시장성. 그래서 다음에 시장에서 비교한다. 시장에서 비교하죠. 그럼 아까 제가 그 피로회복제가 원비디가 있었죠. 원비가 있고, 요건 따보세요. 비타민 C. 비타민 C. 아씨, 안 먹히네. 이해하셨어요? 그럼 아까 원비디는 아시겠죠? 그럼 원가 방식은 뭐다? 비용성이고, 이건 뭐야? 비타민 C죠? 그럼 비타민 C니까 비교 방식은 시장 방식이죠. 이거 하지 마, 씨. 그 다음에, 따라서 수익이 나온다. 수익이 나오죠. 여기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수익성은 무슨 방식이에요? 수입 방식. 그 다음에 아까 원비 기억하세요? 원가 방식은 뭐다? 비용성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얘네들끼리 비용성과 시장성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은 뭐가 나와요? 수익. 그 다음에 아까 시장에서 비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비교한다. 안 되면 비타민 C, 비타민 C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피로회복제가 원비하고 비타민 C 이렇게 하는데 아이씨 안 먹혀 하지 마. 그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할게요. 아까 자 원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원가. 자, 그 원가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죠? 원가가 들어가요. 찾았죠, 그죠? 그다음에 제가 원수고공은 가액이죠. 적분임은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임대료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럼 따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요건 가액이고 요건 임대료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다 세 글자씩이에요. 몇 글자씩이다? 세 글자. 그 만약에 여기서 요걸 다른 걸로 내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여기 가로쳐서 내는데, 아, 이게 보이네, 진짜. 몇 글자 찾아내셔야 돼요. 세 글자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원가법은 제도론가에서 감가누계를 빼서 감가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라해보세요.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가액을 산정한다. 얘네들이 이제 가로쳐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적산법은 기초가격의 기대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죠.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따라서 더한다. 더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서 적산 기기필. 그럼 적산법은 기기필이 뭐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어떻게 해서 곱하고 그다음 필요한 경비를 어떤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비교 방식은 시장성이죠. 그럼 아까 원가 방식은 아까 다 그냥입니까? 세 글자씩이었습니까? 근데 얘는 일곱 글자씩이에요. 몇 글자씩이다? 일곱. 그럼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은 다 몇 글자? 일곱 글자예요. 주의하실 게, 자, 따라해보세요. 비교는 비교가 들어간다. 비교가 들어가요. 근데 공시지가 비교법입니까? 기준법입니까? 기준이에요. 찾으셨죠? 이건 비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이렇게 좀 보시고. 이제 가로쳐서 나오는데, 그럼 잡을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 얘는 거래 사례가 돼 있고 얘는 임대 사례가 돼 있죠. 그러면 이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 중에서 어떤 게 임대로 구하는 거죠? 임대. 어떻게 하셨어요? 임대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가액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임대 사례가 들어간다. 거래 사례가 들어간다. 거래 사례. 얘는요. 임대 사례가 들어가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사, 그다음에 시, 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세요. 따르세요. 사시가. 그러면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요걸 가르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해두시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기준법은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그 안에 공시지가기준법은 자 공시지가 비교예요, 기준이에요. 여기 읽다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그 안에 그냥입니까? 얘 제목이 있습니까? 제목이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 찾으셨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 토지에 대한 현황에 맞게끔 우리가 시점성 지용요인, 개발요인, 그 밖의 요인 모종인데 그건 이따가 해드리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입 방식은 다 수익이 들어간다. 그럼 여긴 다 수익이 들어갔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다섯 글자씩 배정돼 있어요. 몇 글자씩이다? 다섯 글자. 그럼 여기서 딱 가로쳐서 나오면 얘랑 글씨가 맞아져야죠. 여기도 몇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다섯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뻔한 게 뭐냐면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환원이 들어갔죠. 그럼 요거는 수익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수익 환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 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수익 분석법은 그냥입니까? 분석이 들어갔습니까? 분석. 그럼 이따가 여기 좀 빠졌지만은 이따 읽다 보면은 수익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여기다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3개. 자, 지금 뭐와 뭐를 바꿔낸다?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을 바꿔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만약에 틀리게 낸다면 이 수익 분석법을 환원법으로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수익 환원법은 뭐가 들어가고 환원, 수익 분석법은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제가 분석을 좀 뺐어요. 이따 기억해 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순수익 수익환원법은 가액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에 그냥입니까? 장래라는 게 들어갑니까? 장래. 그다음에 순수익과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순수익은 매년 나오니까 환원한다. 그럼 여기서는 분석이에요, 환원이에요. 환원한다 하고 할인한다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가액을 산정한다. 그다음에 수익 분석법은 분석이 나오고 순수익에다 필요적임을 더해서 임대료를 구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럼 우리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알겠습니다. 자, 10번을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면은 자, 가볼게요. 자, 원가법의 지금 대상 물건에 대해서 자, 아까 자, 따라해보세요. 제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한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취득가액이에요. 이건 제도론가요. 제도론가가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산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아까 여기는 무슨 원가가 들어간다? 재조달 원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다 보면은 채워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선 재조달 원가가 나오겠죠. 그럼 취득 원가는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사시가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무슨가? 사시가, 사시가. 그냥 사시가를 암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사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 있죠? 그럼 여기가 뭐 있죠? 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니은에는 그냥입니까? 무조건 앞에 시가 뜹니까? 그럼 시가 뜨니까 지역용인과 개별 요거 둘 중에서 이제 셋 중에서 정답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갈려지는 게 1번하고 3번이 갈려지는 거예요. 찾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아까 수익 환원법은 그냥입니까? 환원이 들어갑니까? 환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보시고 난이도는 2번이 좀 높아요.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이 그 안에 답이 있거든요. 2번. 지금 2번 찾으셨어요? 찾아보세요. 그 안에 답을 제가 찾아드릴 거예요. 맞히신 분은 답을 얘기를 해보세요. 5번인가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다. 아, 나봐봐, 나봐. 이 노란 색깔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세요? 이 노란 색깔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이건 무슨 법이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거죠. 파이팅 하세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니은본도 나와 있어요. 니은본도 보면 니은본에 수익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수익 환원입니까? 수익 분석입니까? 수익 분석이에요. 지금 제가 칠한 요거 잘 칠해 주세요. 수익 분석. 찾으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 사례예요? 임대 사례예요? 임대 사례가 돼 있죠. 이거 참 쉽죠? 찾으셨어요? 그럼 이건 거래 사례다, 임대 사례다? 임대 사례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거 괜찮나요? 그럼 안에 그냥입니까? 그 제목에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까? 적혀져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 적혀 있고, 임대 사례 적혀 있고, 수익 분석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보세요. 수익 분석법과 환원법을 바꿔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아까 제가 수익 분석이 들어가면 수익 환원법입니까? 수익 분석입니까? 분석이고 환원이 들어가면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는 거의 염두에 지금 거의 제가 그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를 봤을 때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만약에 얘가 뜨면 8번 문제 보시면은 8번 문제 찾으셨어요? 자, 그럼 8번 문제 보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8번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찾았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수익 분석법을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수익 환원이 들어가면 환원법이고 수익 분석이 들어가면 분석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게 지금 이 8번에 5번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왜 틀렸죠? 환원이 들어갔나요? 요거 제가 꿀팁 드려요.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수익 분석법을 틀리게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딱 스캔을 떠서 쭉 본다면 원가법하고 거래 사례 같은 경우는 잘 다른 걸로 안 바꾸거든요, 그죠? 그럼 바꾼다면은 뭘 바꾼다? 수익 분석법과 환원법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5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체크하셨죠? 자, 이건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각각 그 법들을 바꾼다 그러면 아까 수익 분석은 분석이 들어가고 수익 환원법은 뭐가 들어가죠? 환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아까 제가 가액과 임대료 기억하시죠? 아까 적분임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적분임이 뭐예요? 적분임이 뭐예요? 제가 15페이지 컨닝할 기회를 드릴게요. 15페이지 가시면 3방식 7방법에 임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 임료는 아까 뭐였죠? 적, 분, 임이 됐었죠. 얘기해봐. 맞지? 그러면 적이 뭐야?
적산법. 지금 보고 있어? 적, 분, 분소법. 그 다음에 얘는 가액이야, 임대료야? 임대료예요. 찾았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분 들어갔죠? 이건 가액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임대료예요. 여기 가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저를 믿고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수익 분소법과 수익 환원법을 바꿀 가능성이 한 7, 80% 돼요. 이해 갔나? 그래서 만약에 쭉 스캔을 뜨다가 여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으면 수익 분석법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 수익 분석은 아까 그냥입니까? 수익 분석이 들어갑니까? 여기는요, 환원이 들어갔잖아요. 오케이? 그럼 오리지널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다면 아까 적분임은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여기 가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선 수익의 분석이 들어갔니, 환원이 들어갔니? 임대료니 가액이니? 그러면 수익 환원법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 돼요. 알겠죠?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칩한 보세요. 다른 것들은, 자, 따보세요. 기준가치. 자, 기준가치는 우리가 염두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요. 무슨 가치를 기준한다? 그래서 감정파에 기대는 가치가 시장가치거든요. 맞는 질문이고요. 자, 요거 2번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요게 틀리게 될 가능성이 큰데, 저번 시간에 형이 일찍게 기억하시죠? 발이 일찍게요, 형이 일찍게요. 형이 일찍게죠. 이렇게 합니다. 요건 옳은 질문 나오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제가 요 경제적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다 별표 쳐보세요. 시장 가치 X라고 해보세요. 그럼 시장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가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만약 여기에 시장 가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형이 저번에 그냥이야 일찍게. 근데 발이 크니까 경기를 일으켜요. 따라서 경기를 일으킨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제가 원가법은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자, 이건 임대료예요. 이건 가액이에요. 가액. 적산법이 임대료였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자, 따라해봐.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아까 재도량가라는 게 박스 쳐서 나왔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약속한다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여기서 틀리게 된다면 그다음입니까? 수익 분석법입니까? 분석과 환원법을 많이 바꾸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반드시 아니지만 그래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죠? 5번. 그럼 여기서 낸 이유는 분석법과 환원법을 바꿔낼 수 있고 적분임에 분 들어가면 이건 가액이에요. 이건 임대료예요. 임대료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짖고 그래. 깨끗하거든. 5번이 틀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강아지가 판쳐요. 그죠? 애들 낳나니까 아주, 저출산이다 보니까. 애들. 자, 쟤 때문에 까먹잖아.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 제가 할게요. 여기까지 받고.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다면, 쳐보세요. 다시 한번 좀 연습 좀 해볼게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가볼게요. 아까 제가 원수곡은 기억하시죠? 임대료입니까? 가액입니까? 적분이면요. 임대료죠. 가액과 임대료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1번, 2번 풀었죠? 풀었고요. 근데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게 있긴 한데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1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16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여기에 시산가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시산은 자, 따라서 임시로 계산한다. 임시로 계산해요. 임시로 계산해서 아까 원가법의 적산가액이가 거래사례비법이 비중가액, 수익환원법의 수익가격이 시산가액이에요. 그럼 시산은 그냥 했어요? 임시로 했어요? 그럼 아직은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최종 평가액을 산출하기 그냥요 전이에요.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는데 여기 산술 평균입니까? 여기 가중 평균입니까? 만약에 산술 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중치를 두거든요. 이거 체크하셨죠? 그러면 교수님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산술이 맞아 가중이 맞아?
가중 요거 그거 좀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법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감정평가 방법이 적용 및 시상가액 조정이 자 따라서 감칙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조정도 그냥입니까? 여기 감칙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럼 대상 물건으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주장 방법을 적용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2번에 보시면은 어때요? 시상가액을 다른 방법, 방식의 하나 또는 이상의 시상가액 비교와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자, 올해 뭐가 뜨냐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박스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본 서로 같은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고 돼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주된 방법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시장까지 조정해야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뜹니다. 그래. 얘가 뜨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감정평가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여기다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적어보세요. 무슨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러면은 자 이건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에 안 나왔는데 자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과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그냥입니까? 비교 방식에 속합니까? 속하긴 속하죠. 보고 있죠. 근데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다른 거로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다르다.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17페이지 가시면 17페이지에 비교 방식의 3번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가시면은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계산이 있죠. 자 따라서 계산 문제가 다르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보여드리면 칠판 보세요. 자 조심스럽게 갈게요. 칠판을 보시면 아까 보시게 되면 찾아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문제가 무슨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두 가지 다 비교 방식에 속해요. 무슨 방식에? 작년에 비교 방식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다르다? 달라요. 시상가액을 다르게 보자는 거죠. 그럼 계산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따 해드리겠지만 이 계산이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곱하는 것만 있어요. 나눈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 따라서 곡곡곡곡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거래사례비법은 나누는 게 나와요. 그럼 거래사례는 곱하기만 합니까? 나누기도 있습니까? 나누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 자, 이따가 할 거니까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나누는 게 있었어, 없었어? 뭐 어떻게 곡곡곡곡이야. 그렇지? 얘 보니까 그냥이야 나누는 게 하나 나와. 그럼 곡곡곡이야, 곱나 곡곡곡이야. 곱나 곡곡곡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 두 방식이 똑같은 거다, 계산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둘 중에서 올해 뭐가 나오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와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다시 할게요. 가만 있어봐. 그 공시지가 기준법은 나누는 게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곡곡곡으로 가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서 이 공시지가다 그러면 날 생각하고 나누는 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따라서 다 그냥 곱하면 된다. 곱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거래사례비법은 작년 나왔지만 그냥이야 나누는 게 하나 나와. 나누는 게 나와. 뭐 있지? 그럼 곡곡곡이야? 곱나 곡곡곡이야? 곡곡곡이에요. 그럼 곱나 곡곡곡은 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올해 뭐 나온다? 곡곡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날 믿어. 이렇게 해서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나눠서 나와요. 그럼 올해는 곱나 곡곡곡이야? 곡곡곡이야? 곡곡곡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곡곡곡하고 곱나 곡곡곡은 그냥이야 계산 방식이 달라요.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가시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그게 아직 안 떴거든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아까 16페이지 아까 거기 위에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은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는 그냥입니까? 두 가지 다 비교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 다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자 따라서 계산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시상가액을 할 때는 다른 걸로 하고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그래서 어디냐면
강의 속도는 괜찮겠어요, 이거요? 처음 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만 할 것 같으는데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나와, 씨. 자, 아까 어디였어? 몇 페이지였지? 아까, 그러면 찾아볼게. 흥분하지면 안 돼. 여기 갔을게. 그래서 아까 좀 시상가액이라는 게 있었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아직 안 떴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아까 여기서 봐봐. 자, 칠판 봐봐.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무슨 방식이야? 비교 방식에 속해. 대답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 방식이 아니다 나왔어요. 아닙니까? 둘 다 비교 방식입니까? 둘 다 비교 방식이에요. 언더스탠드? 근데 아까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지? 곡곡곡으로 가고 따라해야 돼. 거래사례는요. 곱나 곡곡곡이에요. 그러면 계산 방식이 같아 달라. 다르면 다른 방식에 속한 것으로 시상가를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 보시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게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금 다른 거 찾으셨어요? 만약에 같은 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올해 나올 겁니다. 올해 나왔으면 좋겠죠? 올해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언젠가 뜹니다. 공인중개사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나온 것도 갖고 있어. 알겠지? 나는 자신 있는 놈이야. 그러면은 화이팅. 그러면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 본다, 다른 걸 봐요. 요것만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문 외에 다른 조문들은 옳게 나오거든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고곡곡하고 곱나곡곡곡은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을 다른 거로 산정하자는 거죠. 언더스탠드? 야, 그냥 이것만 체크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것만 봐. 알겠지, 그지? 무슨 뜻이 못 알아들으면 그냥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드린 거야. 자, 그렇게 할게. 그냥이야, 글씨가 달라. 글씨가 그래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이렇게. 처음 하신 분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하지 편하지.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알겠지? 왜 다르냐는 안 물어봐. 그 이유로는, 그지? 그냥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왜 달라? 글씨가 달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는 진짜. 그다음에 보면 거기 보시면 밑에 여기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깔으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물권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죠. 찾으셨죠? 그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5개 쳐, 5개. 요거. 물권별 감정평가 찾으셨습니까?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3가지가 있어요. 무슨 법 있어요. 원가법하고 거래사례법하고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요거 2가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심화학습입니다. 그럼 딱 나온 게 2개만 떴어요. 몇 개만 떴다? 2개.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여기 보시면 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재단이 있죠. 따라서 건하고 재단. 건하고 재단만 수익환원법에 나와요. 그죠? 그럼 이건 많아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해 갔나? 다시 할게. 뭐하고 뭐만 수익환원법이야. 건하고 재단만 수익하는 법이야. 맞아? 그럼 건이라는 것은 어떤 저작권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저작권이 내가 노래 저작권이 있으면 그다음이니까 통장에 어디서 노래 부르면 찍힙니까?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는 생각도 안 되고 수익이 발생하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요 건에 대한 무용자산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환원법? 수익하는 법치고 재단도 수익하는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강업권, 가물, 채굴, 설비 같은 거 재단이고 원래 합산하는데 수익이 계속 생기면 공장재단도 수익하는 법으로 가거든요. 그럼 수익하는 법은 딱 몇 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2개. 뭐하고. 건하고 재단하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 건이라는 자체는 무형재산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외울 게 많니? 2개밖에 없니?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요건 심한데 요건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어요. 심하. 그럼 어떻게 된다?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기업 가치는 수익이 발생하고 여기 보시면 상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상장은 그냥입니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까? 거래되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이 돼요. 상장이에요? 비상장 채권이에요? 상장이 안 된 거죠. 채권이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약속드려요. 일단 여러분들은 몇 개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심한 2가지 다 하시는 거죠. 알겠죠? 근데 추천은 이 2가지 좀 안 해드려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 암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만약에 다 가지고 가려면 여러분들이 영광굴비라고 아시죠? 영광 들어보셨어요? 영광. 영광이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영광의 공기업체가 유명해요. 따라서 영광의 공기업체.
그럼 여기 보시면 영광의 공기업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수익하는 법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서 두 개만 나온다. 두 개만 나와요. 뭐하고 재단하고 건만 나와요. 알겠죠? 약속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몇 개 나왔다? 두 개. 뭐하고 건하고 재단. 건은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 나와도 맞히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무슨 사례가 많다? 거래 사례. 그럼 여기서 밑에 보시면 암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일단 이해부터 합시다. 우리가 이 원가법이 되려면 상각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된다? 상각. 상각이 돼서 없어져야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자, 가볼게요. 분필이 좀 필요할 텐데.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잠깐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공시지가와 거래사례 비교법 기억나시죠?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둘 다 비교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이에요.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식 적어 보세요. 적어 놓으셨죠? 아니, 그 밑에 토지 있지 않나?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있어? 거기랑 거기 오른쪽에 거래사례라는 게 있어? 둘 다 무슨 방식이야? 비교 방식, 방식. 그러면 토지는요. 토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아까 원가법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원가법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대답하셔야 된다, 이거. 맞나? 그럼 건물은 그냥이야 만들어낼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가 감가가 되면 낮게 평가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얘가 우리가 만약에 100원이었는데 이렇게 감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멋있죠? 멋있을 때까지 쪼갠다. 어머!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게 원가법이에요. 이게 무슨 법이라고? 원가법이에요. 이 이론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나? 그렇게 30원이 날아가야 이 방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토지의 특성에 부중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부중성 때문에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원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야. 근데 야매만 하니까 재미없어서.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그냥이야 상각이 돼. 상각이 돼야지만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토지는 원가법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방식으로 한다? 비교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비교 방식 때 뭐하고 뭐가 비교 방식이야?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이 공시지가 비교하는 말이야. 알겠지? 근데 원칙은 뭐로 가고? 공시지가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뭐로 간다? 거래사례 비교법 가요. 알겠죠? 근데 이게 이따 문제 보지만 간다. 도시지역내는 몇 년 이내? 3년. 그 밖의 지역은요? 5년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53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5가 아니면 다 몇 년이야? 3년이 되는 거죠. 맞지? 그 밖의 지역이 5글자지. 그럼 얘는 그냥이야 3잡어, 5잡어. 5. 그럼 나머지는 얼마야? 3년이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53 시리즈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들어보세요. 자기관리가 설립자본금이 5억이에요. 얼마다? 그럼 학개론에선 5 아니면 뭐지? 3이야. 5 아니면 3. 그럼 위탁관리학 기획구조는 얼마? 3억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봐봐.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는 몇 글자야? 5글자죠. 그럼 얘네들은 5년에 대한 전문 인력이 돼야 돼요. 맞나? 그럼 5가 아니면 몇 년이라고? 3년이야. 그럼 석사는 3년이라는 거지.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서 5글자를 먼저 잡는 거야. 그러면 그 밖의 지역은 몇 글자? 그러니까 몇 년? 나머지는 3년이 되는 거야. 이거 오래 나와, 이거. 이게 알겠죠, 이거? 이거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나 조성비용을 또 고려할 수 있고, 임대료는 무조건 무슨 사례죠? 임대사례예요.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아까 적분임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무슨 분임? 적분임. 그럼 적산법이나 수익분석법을 쓰면 된다? 안 돼요. 오로지 뭐다? 임대사례비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그럼 제가 갑니다. 그럼 토지는 원가법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럼 토지는 무슨 방식으로 해야 돼? 비교 방식으로 해야 되죠. 오케이? 뭐가 원칙이지만 공시지가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은 거래사례로 가는 거지. 맞지? 우리가 5 아니면 3이지. 그 밖의 지역이 몇 글자야? 그럼 몇 년? 나머지는
도시적인 3년이라는 거죠. 5.3 시리즈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칠판을 보시게 되면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각이 돼야지만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물, 건설기의 선박, 항공기는 다 상각이 되죠. 그럼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일로 갔죠.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는 그냥이야. 얘도 상각은 돼. 근데 거래가 많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저녁 때 여보 적금 따면 중고 굴삭기 사자 그러지 않잖아요. 중고 자동차 사자 그러죠.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자동차는 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먼저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컴퓨터도 그냥이 돼요.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고 가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토지와 가일나무를 같이 거래를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넘겨요? 그럼 일괄해서 가는 게 다 거래사례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목도 거래사례지만 여기 소경목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경목님은 지름이 작은 나무예요. 어린 나무니까 원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얘는 무슨 법으로 간다? 원가법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잡아드리냐면 칠판 가보세요.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얘 안 뜨고 몇 개만 잡으면 된다? 건하고 재단만 잡으시면 돼요. 약속해요? 수익환원법은 뭐하고 건하고 재단 잡고 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암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하셨습니까? 암기법이 맛동산이라는 과자 들어보셨죠? 이 맛동산을 많이 먹는 대회에 제가 갔어요. 가서 이거를 일괄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다? 일괄. 잡아서 입에 넣는데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례가 걸렸어요. 제가 1등을 해서 상장을 탔거든요. 다시 할게. 무슨 동산? 이게 무슨 사례야? 거래 사례. 과자를 먹었지. 어떻게 잡았어? 일괄. 입에 걸렸는데 목에 걸렸으니까 사례 걸렸지. 그럼 상장 찼잖아. 이거 무슨 사례다? 거래 사례죠. 그럼 따라서 나머지는 원가법이다. 나머지는 원가법이에요. 약속해요. 자, 수익하는 법은 뭐하고 뭐한 잡아? 원하고 재단. 어? 파이팅? 수익하는 법은 몇 개만 나와? 2개만 나와, 2개. 요거 연간공 요건 잘 안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건 무슨 동산 외우고? 뭐 먹고? 어떻게 잡았어? 입에 걸렸지? 어떻게? 상장 걸렸죠. 그럼 모르겠다 싶으면 다 뭐다? 원가법이에요. 그 원가법은 상각이나 소경목림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우리가 건물 사서 성공한 게 소원인데 그냥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나머지는 다 원가법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씨.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스타트.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거. (3번에) 아까 임대료 기억하세요? 임대료는 세 가지가 뭐 있죠? 불러봐. 적, 분, 임이 있어요. 이해 갔나? 그럼 이 셋 중에서 무슨 사례만? 임대 사례만 가지 적산법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교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 그럼 적산법이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임대 사례 비교법.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다른 게 맞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하나 쳐봐. 건물은 무슨 법이죠? 원가법. 아까 제가 일괄로 잡으면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되죠. 여기 일괄이 있죠. 그죠? 잡으시고요. 자, 4번에 보시면은, 자, 노란색으로 채워왔어요. 4번에 보시면 건 들어갔나요? 건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수익환원법이 되죠.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는 평가 방법이 다르죠. 자동차는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죠. 거래사례로 가고, 자, 얘네들은 삼각대죠. 무슨 법? 원가법이 되는 거죠. 여기 가시겠죠. 그죠? 요게. 그래서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되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부터 조금 약간 어려운데,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원가 방식은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아까 적산법과 이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요거 따라해보세요. 원가법. 자, 제도원가에 자, 아까 강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죠. 강가 두 개를 빼고요. 자, 따라서 적산 기기필. 요걸 곱해서 요거 더하는 게 적산법 기억하시죠?
제도론가는 항상 기준 시점으로 구해야 돼요. 무슨 시점을 구한다? 기준 시점. 신축비용을 새로 만들고요. 제도론가가 도급으로 가요. 자가로 간다, 도급으로 간다? 도급.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냐면 칠판에 보시면은 기억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포함된다. 포함돼요. 무조건 자가가 아니라 도급이니까 무조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표준적 건설비는 직접, 간접,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되고 부대 비용이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따라봐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계산 문제 하나 있죠. 별표 하나 맞춰보세요. 딱 두 번 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잡는데 계산기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계산을 오늘 박살냅니다. 다 할 거야, 다. 다 할 거니까. 아까 곡곡곡하고 곧나곡곡 있었지. 그거 다 해줄게, 오늘. 자, 갈게. 여기 지금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이 자가건설이 원칙이에요? 도급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윤이, 개발업자 이윤이 포함되죠? 그럼 자, 그래서 이 공사비를, 자, 따라해보세요. 다 합친다. 다 합쳐요. 여기 보시면은 3억 있고, 3천 있고, 7천 있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4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많이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그럼 4억에다가, 자, 볼게요. 자, 지금 몇 년 전에 건축비 주소라고 했죠? 20년이요. 100이고 지금 기준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자, 이 지수는, 따라서 지수는 100을 내린다. 100을 내리고 높은 숫자를 올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에다가 145를 이렇게 나누면 1.45배가 되죠. 1.45배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1.45배를 우리가 곱하고, 자, 따라서 연면적으로 나눈다. 그럼 대지면적으로 나눠야 돼요? 연면적으로 나눠야 돼요? 연면적. 우리가 층수마다 가니까. 자, 그러면은 계산기 꺼내보세요. 나누기 1550, 자, 1450. 계산기 지금 들고 계셔요?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였죠, 아까? 4억이었어요. 맞나? 그 다음에 지수는 항상 그냥이야 100을 내려. 수치가 높으면 올리지. 그럼 1.45배에다가 아까 무슨 면적으로 나누죠? 연면적으로 나누겠죠. 제가 쳤죠. 그럼 4억에다가 저도 쳐볼게요. 같이 쳐보세요. 계산기 갖고 오셨어요? 자, 그럼 4억 쳐보세요. 4억 치시고 4억에다가 곱하기 몇 점 몇? 1.45 곱하기 1.45에다가 나누기 얼마? 1450을 치시면 40만 원이 나오죠. 체크하셨죠? 자,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숫자만 바꾼다. 숫자만 바꿔요. 꼭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문제는 아닌데 딱 두 번 떴기 때문에 한번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할게. 칠판. 자, 이게 나오면 도급 건설이기 때문에 이윤이 포함돼요. 그럼 따세요. 다 포함된다. 그럼 금액을 안 더해야 돼요? 다 더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더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지수를 곱할 때 그냥이야 100이 내려가. 100이 내려가고 수치가 높으면 올려서 1.45로 하고요. 나누는 거는 대지면적으로 나눠요? 연면적으로 나눠요? 연면적으로 나눈다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때 밑에 보시면은 감가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건물이 금이 가면 무슨 적 감가가 되죠? 물리적이 되죠. 찾았죠? 그래서 건물이 노화가 되면 기능적이에요. 이건 물리적이에요. 마면 손상 파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설비가 잘못되면 무슨 적이죠? 기능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형식이 옛날 방식이라면 기능적이고 자, 경제적은 내가 잘못된 겁니까? 인근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부근 시장성이 감독되는 건 무슨 적 감가다? 경제적 감가죠. 찾았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가 만약에 노화 나오면 무슨 적 짓고 물리, 설비 나오면 기능, 인근 부근 시장성 나오면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미리 좀 쉬었다 갈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 얘가 만약에 이론이 뜬다면 여기 4번에 가시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론이 떠요. 그죠? 이론이 떠서 그럼 일단은 감가 수정 방법이 무슨적 내용 요소라고 되어 있죠? 경제적 내용 요소라고 되어 있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만약에 이론이 나온다면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은 요 문제 4번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 5번 있죠.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얘 둘 중에서 하나 떠요. 그런데 얘가
올해는 좀 한 해 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 연달아 나왔거든요. 만약에 뜬다면 지금 몇 번하고 몇 번 뜬다? 4번하고 5번이 뜬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질문하시면 질문하십시오.